실제로 바로고의 경우 주주인 11번가가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 큰 기대를 받았으나 최근엔 큰 침체에 빠진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들은 2021년 한 해에만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시장이 큰 침체에 빠지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업체들에서는 정상금 입금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 모시고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배달 대행 플랫폼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보통 배달 시장이라고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배달 주문 앱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배달 대행 플랫폼은 배달 시장 내에서 이들 주문 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길거리에서 바로고라든지 생각대로라든지 부릉, 만나플러스 같은 로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들 업체가 바로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의 역할은 배달 주문 앱의 주문을 받아서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용자가 배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에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받은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 대행 플랫폼에 다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배달 대행 플랫폼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라이더에게 주문을 배정하고요. 라이더가 실제로 그 주문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배달은 배민에서 했는데 생각대로 오토바이가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달 대행 플랫폼은 배달 생태계에서 후방을 담당하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회사명이 적힌 이제 조끼를 입은 그런 라이더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로고나 생각대로 같은 그런 업체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맞습니다. 일단 그간의 투자 유치 기록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업체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투자가 몰렸던 해는 2021년도였는데요. 주요 플레이어 중 한 곳인 바로고는 2021년 시리즈 C 라운드에서 800억 원을 유치했고요. 누적 투자 규모는 17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나플러스의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역시 같은 해에 81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HY에 인수된 부릉, 구 메시 코리아죠. 부릉 또한 1,5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생각대로 역시 8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여기서 왜 하필 2021년도에 이들 배달 대행 플랫폼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2021년도는 스타트업 씬 전체의 유동성이 지금보다 풍부할 때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굉장히 강할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달 수요도 굉장히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생태계 후방을 책임지는 이들 배달 대행 플랫폼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던 것입니다. 투자금 규모를 보니까 확실히 엄청난 투자금들이 많이 몰렸었네요. 1,500억 받은 데도 있고 800억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적자 냈다는 수익도 들려오고 또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도 상당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소개해드린 배달대행 플랫폼사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만나 코퍼레이션은 매출 4,343억 원에 영업손실 130억 원을 기록했고요. 부릉은 매출 3,097억 원에 영업손실 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바로고는 매출 1,684억 원에 영업손실 166억 원을 냈고요.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또한 매출 536억 원에 영업손실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나선 곳들도 있는데요. 지난 7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고는 260여 명의 임직원 중에서 80여 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만나 코퍼레이션 역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업체들이 이제 뭐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만나 코퍼레이션에서 약간 정상금 입금이 지연되는 그런 좀 사태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만나 코퍼레이션은 얼마 전 라이더 정산 이슈에도 휘말렸는데요. 만나 코퍼레이션은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명목으로 선불 충전금을 받아둔 뒤 예치금 중 일부를 라이더에게 계좌 출금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의 형태로 정산해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는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는가 하면 출금의 한도가 걸리거나 출금 가능한 금액 규모가 막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나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선 만나 코퍼레이션 측이 제때 정산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당초 8월 중으로 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9월이 된 현재도 정산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요. 사무실을 매물로 내놓고 또 직원 중 다수가 퇴사하는 등 우려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 코퍼레이션에서는 일단은 뭐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회사 측은 배달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9월에 시행되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준비를 위한 시스템 연동이라든가 이런 좀 필요한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개발 이슈와 B2B 물량 급증 뭐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던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금 제한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적자는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지금 정상금 지연까지 정상금 입금이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1,500억, 800억 이렇게 받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그 업계 그리고 기업들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3년 만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확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배달 대행 업계 상황이 지금과 같이 좀 악화되고 또 기대감이 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 중에서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 관련 통계를 보면 배달 수요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좀 둔화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되고요. 숫자를 짚어드리면 2019년도에 9조 7천억 원 규모였던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2020년도에는 17조 3천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무려 26조 2천억 원으로 거래 규모가 다시 한번 이제 커지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는 이제 26조 6천억 원으로 불과 4천억 원에 늘어나는 것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0.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게 2017년도였어요. 근데 거래 규모가 역성장한 거는 2023년도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잘 아시듯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고물가 영향으로 전처럼 많이 이제 배달을 시켜 먹지 않는 점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으리라고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뭐 예전만 못하고 좀 약간 일정 부분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거래액이 26조가 넘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산업으로서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좀 약간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배달 대행 플랫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박한 마진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사는 통상 배달 대행 지사나 라이더로부터 배달 대행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요. 그 사용료가 건당 100원 미만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업계 선두업체인 바로고와 종속 회사들이 수행한 주문 건수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 1,875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생각대로나 만나 코퍼레이션은 이보다 좀 더 적은 배달 건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건당 그 받는 프로그램 수수료가 100원 미만으로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주문 건수가 막 1,000만 단위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기는 한데 수취하는 사용료가 워낙 작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인건비나 판관비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된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흑자 구조로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낮고 뭐 마진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많이 늘려야죠. 그래서 주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좀 유일한 그 수익 창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네요. 이게 이익률 자체가 좀 그렇게 박하고 마진이 적다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혈 경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겠죠. 특히 2021년도에 배달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고 또 업체들도 투자금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과열 양상을 띄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배달 대행 네트워크 및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단순화되어 있긴 한데 통상 가장 작은 배달 대행 조직 단위를 이제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점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회사마다 좀 부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지점 혹은 대리점을 관리하는 곳을 지사라고 부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브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상위에 있는 조직을 총판 혹은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규모가 큰 총판은 제휴 본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총판의 경우 월 수행 주문량이 100만 건, 150만 건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캐치가 되죠. 이런 총판이나 지사를 확보하는 게 배달 대행 플랫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대행 플랫폼 중 다수가 총판 혹은 센터 등으로 불리는 곳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벌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맹점 영업과 라이더 모집 등에 쓸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배달 대행 플랫폼사와 이미 계약을 맺은 총판을 데려오기 위해서 갚아야 되는 대여금에 웃돈을 얹어주고 영업을 하는 관행도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마진이 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출혈 경쟁마저 심각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배달 대행 플랫폼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뭐 이걸 바탕으로 좀 신사업도 하겠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적인 역량과 결합해서 신사업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퀵커머스, 오토바이 렌탈,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거의 성과는 좀 어떤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 배달 대행 플랫폼사는 그동안 여러 신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회자됐던 게 퀵커머스가 있죠. 그런데 면면을 보면 퀵커머스도 그렇고 다른 신사업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가령 바로고의 경우에 2021년도 8월에 사내 벤처 베타 서비스로 퀵커머스 플랫폼인 텐고를 테스트한 바 있는데요. 이륜 라스트 마일 물류 인프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물류 거점 신설이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물건을 구비해 놔야 된다는 점이나 제한된 인원으로 배송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점이나 뭐 이런 점들이 좀 어려워서 운영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해요. 2022년도 5월에는 그래서 수익화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바로고는 공유 주방 같은 신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고 외 나머지 배달 대행 플랫폼사들 역시도 이제 사정은 좀 비슷해서 아직 신사업 중에서 정말 좀 매출 비중이 크고 규모도 좀 나와주고 성장세도 좋고 이렇게 볼 만한 곳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신사업이라도 좀 잘 됐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성과가 좋았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 올해부터 이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주문 앱들이 그 무료 배달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배달 대행 플랫폼들을 상당히 좀 압박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주문 앱들은 고객의 음식 주문을 식당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중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생한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배달을 수행하는 단계, 그 가게와 계약을 맺은 이런 단계는 가게하고 계약을 맺은 바로고나 생각대로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라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들 배달 주문 앱들이 무료 배달에 방점을 찍으면서 자체 배달에도 치열하게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네들이 직접 배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배달 쪽에서의 수직 계열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다 수직 그렇죠. 하고 싶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자체 배달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배달 가게 배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거 외에 자체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배민 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기요도 자체 배달인 요기 배달을 운영하고 있고요. 쿠팡이츠는 100% 이제 자체 배달이죠. 이렇게 배달 주문 앱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달 대행 쪽으로 넘어오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실제로 한 배달 대행 플랫폼 관계자는 3월 무료 배달이 이제 막 도입되던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문 수가 35%에서 40% 가량 감소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가뜩이나 이제 전체 배달 수도 줄었는데 그런데 뭐 배민 같은 배달 주문 앱들이 이제는 이제 배달 대행 그 플랫폼도 안 거치고 우리가 직접 배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체 배달에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출은 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약간 뭐 배달 주문 앱들이 뭐 자체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의 또 일부를 제3자 물류 방식, 그러니까 3PL 방식으로 배달 대행 업체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주기도 한다. 이게 뭐 그래서 이 물량을 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건가요? 사업적으로는? 예, 그 3PL이 3PL이 배달 대행 플랫폼 및 관련 업계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3PL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배달료나 결정권이 주문 앱 쪽에 있고 그
그다음에 물량 자체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서울 등 중심지보다는 지방 쪽 물량 뭐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 편이다. 그렇겠죠. 예, 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돈 되는 거는 이제 남한테 주겠습니까? 예, 그런 좀 맥락이 있다고 하고요. 노른자는 이제 자기가 먹고, 그렇죠. 너는 예. 이제 흰자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이익률 안 되는 거는 그냥 넘기고 이익률 높은 건 자기네들이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죠, 기업이. 예,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그런 모양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배달 주문 앱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뭐 물량의 양도 있고, 그렇죠. 예, 직접 계약하고 하려고 하면 부담도 좀 되고, 그래서 이제 배달 대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키워 나가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할 겁니다. 향후에 배달 주문 앱 측의 3PL 물량이 배달 대행 플랫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그러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민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내후외환 그리고 약간 이래저래 약간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은 업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들 업계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 업계가? 우선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들 업체가 한창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색된 측면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투자 시인도 딥테크라든지 흑자 구조를 갖춘 비즈니스의 매력을 좀 더 느끼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로고의 경우 주주인 11번가가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국 런웨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효율화를 이루고 또 수익성 개선을 또 잘 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인데요. 이번 취재를 위해서 소통한 바로고 측 관계자는 3분기 내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대로 측도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진 못했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10%가량 영업손익을 개선하기도 했다라고 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 올해 이제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이제 내년에 좀 더 정확히 나올 테니까 그때가 되면은 또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 모시고 최근에 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들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